전국의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다녔는데 지역마다 이제 그 교육의 특성이 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들이 아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 아까 손을 들으셨는데 나는 3년 이하 초보자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좀 있으시고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경북 군위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인데 정말로 한 자리가 비지 않을 정도로 꽉 찬 강의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여자 스님이 계신 거예요. 승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열의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한 보름 후에 특강 요청이 돼서 그 강의를 나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강의실에 그 여자 스님이 15일 전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때 뵀었는지는 모를 정도로 기억이 없는데 그 스님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우리 양봉가들이 지역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라도 나누는 인사가 어떻게 돼요? 벌 몇 통이나 키우셔 이렇게 하죠. 벌 몇 통이나 하세요. 근데 내가 벌을 100통을 하는데 상대방이 150통 하면은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스님한테 반가운 마음에 여자 스님이 겉으로 뵙기에는 한 60대 정도 뵈는데 제가 스님한테 스님 벌 몇 통이나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그냥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수줍은 듯이 저는 벌이 좋아서 벌 키운 지 오래됐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했어요. 벌이 좋아서 벌 키운 지 오래됐는데 벌을 몇 통이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스님이 저는 350통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자리는 경북 군위군에서 200통 이상 되는 사람만 선발된 교육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벌을 제일 많이 키웁니다. 그래. 그러면 스님이 350통 하니까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연세가 많은 분이 350통 이상 하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분이신지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창가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이 네요. 그리고 손을 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84이요. 벌을 몇 통이나 하시는데요. 계속 이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1200통 합니다. 그래요. 1200통. 그럼 1200통이 말이 1200통이지 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요. 400통, 500통 이상만 돼도 기사를 쓰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1200통인데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이 사람을 몇이나 두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었을 때는 전국을 누벼가면서 꿀이 나오는 밀원지를 향해서 이동양봉을 했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1200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이 혼자 1200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벌이 아니라 벌을 보지 않아도 되는 벌 볼 일 없는 벌을 가지고 1년에 1억 4천만 원 법니다. 그래요. 그래서 벌 볼 일 없는 벌은 어떤 게 벌을 보지 않아도 되는 벌이죠? 분봉 안 나는 벌,
2매, 3매, 4매 정도 되는 벌, 먹이가 있느냐 없느냐 관리만 잘해도 되는 벌, 결국은 화분 매개용으로 그때 당시 임대 사업을 했는데 12만 원씩. 그래서 1년에 1억 4천만 원 번다고 하셨던 그런 어르신을 뵀습니다. 전국에 어디 강의를 다녀도 전업농으로만 구성된 육성교육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는 잠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7살 때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님들 심부름하면서 배운 게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힘든 일을 시켜도 마다하지 않고 해왔던 게, 그리고 제가 커서 양봉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양봉이 평생 직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꿀벌에 진드기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탕물을 주면서 사양기에 설탕물을 주고 빙초산 2방울을 떨이켜가면서 키우던 시절에,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혹한으로 벌을 키우는데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전기가 오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희한할 정도로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제가 80년도에 처음으로 이동양봉을 했는데, 경남 밀양을 통해서 청주, 용인, 강화도, 교동도라고 하는 섬으로 배 타고 이동양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이요, 7월 6일이라고 하는 소서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7월 6일 소서라는 절기가 됐을 때 전국의 꽃이 동시다발적으로 피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 피죠? 7월 6일 소서라는 절기에 피는 꽃. 무슨 꽃인 것 같아요? 밤꽃은 6월 한 20일 돼야 되잖아요. 6월 중순이면 피는 게 밤꽃이라면 7월 6일 소서라는 절기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피는 꽃, 그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궁화꽃이 피면 100일 후에 된서리가 내린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7월 6일 소서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100일 후에 된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벌을 하면서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소서라는 절기만 되면 월동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양봉하셨던 그때 원로 선배님들이 월동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월 6일 소서라는 절기만 되면 벌을 한 통에서 2통, 3통 쪼개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서 7월 말일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나누는 인사가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다. 야, 너 벌 몇 통이나 쪼개놨냐? 그게 인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나 350통 쪼개놨어. 350통. 근데 B라는 친구는 몇 통이라 그래요? 같은 친구끼리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나 350통 쪼개놨다고 하는 시기가 7월 중순 이후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라고 그러는 친구는 몇 통이에요? 나 250통 쪼개놨어. 그런데 11월 7일 입동이라는 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월동 몇 통이나 들어가느냐? 그 인사가 달라졌잖아요. 쪼개놓고 나서 몇 통이나 월동 들어가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50통 쪼개놨던 그 친구가 나 글쎄 한 250통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350통 쪼개놓고 250통을 때려 합쳐서 250통을 월동군을 마련하고 들어가더라.
근데 B라고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몇 통이나 월동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240통 정도는 들어가. 그러면 어떤 농가가 성공한 농가예요? B라는 농가입니다. 그것이 벌을 키우는 패턴이 단순히 선배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 따라하는 기술이 아니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따라하는 것, 그게 바로 원리기술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우리가 기초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왜 꿀벌 생리에 적용된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게 바로 원리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육에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를 알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왜 그렇게 키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는 교육이어야 맞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면은 따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맨날 따라 하다 보면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 봄에 월동난 분이 경북 영천에서 1200통 월동난 농가가 60통 남고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이렇게 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필서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쓰면은 보여요? 안 보여도 제 목소리만 잘 들으시면 재미있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돈이 되는 양봉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백 설탕을 본 적이 없어요. 모래알처럼 굵은 중백 설탕을 가마솥에다가 물하고 설탕을 넣고 저으면서 한여름에도 볏짚으로 가마솥을 데펴가면서 불을 떼가면서 녹이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국민학교 때. 시키면 싫다고 도망가야 되는데 형님들이 시키면 무조건 잘 해왔던 제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듯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되니까 테레마이신과 비쿰을 물에 녹여서 벌한테 분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분명히 부젖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농가들이 부젖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생제 쓰기 바쁘잖아요. 그죠? 꿀벌의 질병은 세균성, 진균성, 원생성, 바이러스성 해서 17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생제로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17가지 질병 중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균성 전염병인 미국 부젖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 양봉을 하면서 느낀 점을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하면서 독립했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과정도요. 제가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라고 있어요. 경기대학교 실험실을 딱 갔는데 목간판이 꿀벌 질병연구소라고 하는 목간판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디 가서도 못 봤던 질병연구소라는 글귀가 진흥청을 가든 검역원을 가든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 교수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서 접수하고 가라. 그래갖고 심사하는 날 교수님이 3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면접 심사하는 자리에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입학했느냐,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제가 꿀벌 질병인 노제마병과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싶어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질문이 바이러스가 무생물입니까? 생물입니까? 라고 바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뭐로 생각했느냐면 감기 걸려 있는 환자가 허공중에 재채기를 품어내면 허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감기 바이러스는 무생물이고 그 무생물이 면역력이 떨어진 생물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면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교수님이 듣고 뭔가는 조금 얼굴색이 좀 달라졌어요. 뭔가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꿀벌 바이러스로 공부를 해서 논문도 쓰고 그래서 꿀벌이 2003년, 2004년 2년간 제가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연구한 데이터가 3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요. 미국의 51개 주 중에 35개 주의 꿀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6년도 안방 텔레비전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의 51개 주 중에 35개 주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지면 4년이 되면 인류도 멸종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처음으로 들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나가면 기소 능력을 떨어진다라고 했었던 그 언론 보도를 들으면서요. 제가 실험해 왔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것은 전자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분명히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꿀벌이 죽었다고 하는 피해 상황만 들었지 농진청에서나 검역원에서나 응애 때문에 죽었고 바이러스 때문에 꿀벌이 죽었다고 하는 결론은 있을지라도 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고 그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답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원리 기술을 배우게 되면 한 가지 분명히 벌을 키우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원리 기술에 적용하다 보면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기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얻어내는 기술이 생깁니다. 그 기술이 무슨 기술이에요? 응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벌의 생태를 보고 벌의 활동을 보고 모든 내용을 감지해서 익숙하게 바로 그렇잖아요. 봉장마다 2매, 3매짜리도 있고 단상 만상인 벌도 있고 개상벌도 있는데 한 통 한 통 열어가면서 내가 이 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바로 인지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술.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전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적어도 원리 기술에 부합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꿀벌이
우리나라의 집단 붕괴 현상으로 폐사가 왔습니다. 아마 벌 깨우셨어요? 봄벌 깨우기 하셨습니까? 잘 이상이 없어요? 잘 됐습니까? 예. 네. 아니 보편적으로 언제쯤 봄벌 깨우기를 해요? 김천에서? 입춘 전후. 예. 제가 한 20년 전에는 저 계령 쪽에 벌을 한 10여 년 동안 이동양봉을 계령면에다 놨어요. 선산과 경계가 계령면이 맞죠? 네. 간문. 예, 간문면. 간문인가요, 거기가? 예, 간문인가요? 네, 거기 가서 벌을 놓고, 예, 이동양봉을 제가 김천에서 했어요, 김천도.